방랑자,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괜찮다면 나랑 합석하지 않을래? 마거리트가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고 먹어보라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그 말 들었어? 어떤 성직자가 버려진 서고를 정리하다가 시랑 악보가 딸린 필사본을 발견했대. 내용은 이미 새어나가서 온 거리에 쫙 퍼졌는데 마지막 장에 황금의 노래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이 순례선에서 남긴 유작이라던데 인양후의 그냥 평범한 책이라 생각해서 서고에 넣어놨대. 쉬, 목소리 낮춰. 그 사람들은 죄인이잖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아. 라군나에서 그 이름을 말하는 건 금기나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하면 황금의 노래는 라군나의 유명한 시사 모임이었어. 수호신을 찬양하는 세 사람이 만든 단체였는데 모두 신성 모독으로 유배를 당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순례선에 큰 불이 나서 승선한 사람들도 모두 죽고 그들의 유작도 사라졌다고 해. 내용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을 테고. 곡은 어땠어? 그건 그러니까 너도 들려. 바로 이 멜로디야. 제가 보기엔 망령이 빙의한 것 같네요.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오랜만이군요, 나의 친구. 여러분도 방금 저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셨겠죠? 황금의 노래가 남긴 유작이라. 망령이란 건 무슨 뜻이지? 그들은 수도회의 판결에 대해 원망을 품고 리나시타와 라군나를 저주하는 글을 남겼다. 신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들일수록 그분에게 반역의 칼을 드는 법이다. 오직 그들만이 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시는지, 규율을 무너뜨리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배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후 그 원망이 불길 속에 남아 그들의 음악과 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괴물, 즉 망령이 된 것이다. 이 망령은 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불길과도 같다. 이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면 결국 온 라군나가 불로 사라질 것이다. 최근에 라군나 문예지에 실린 글입니다. 참 재밌는 해석이죠. 원망을 품은 복수자라. 이렇게 매혹적인 캐릭터도 흔치 않거든요. 어쩌면 방금 누군가 무심코 그 곡을 연주하는 바람에 이 글에서 말하는 괴물을 불러왔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수많은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시인들이 죽은 것도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진상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원망이 만들어낸 유령이 있다면 그 망령은 왜 레스토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필 방랑자,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마침 그 유작의 내용을 적어둔 게 있는데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죠. 카니발 때의 사례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마저 써야 해서요. 이 망령은 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불길과도 같다. 이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면 결국 온 라군나가 불로 사라질 것이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방금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서 널 습격하려고 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문제의 근원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어. 마침 나한테 시랑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있거든. 전에 너도 만난 적 있을 거야. 그 친구를 보석에 비유하자면 토파즈라고 할까? 이 시간대라면 분명 바람 부는 물가 근처에 있을 거야. 그 친구의 세계는 시와 음악으로 가득해. 들어봐. On the tapestry of times, strum my strings for the endless dance of time. To fly is not to flee, but to journey towards the dreams. All the hopes will set us free from doubts and fears deep within. Let the sunrise fill the wings, let the twilight soothe our 노래를 따라가면 in the sky 항상 거기에 we're 있지. forever wild and free. 방랑자, 카를로타, 너희구나. 오랜만이네. 어렸을 때 네가 자주 연주하던 곡이네.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 맞아. 어렸을 때 샤콘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정원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곤 했지. 음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음악이었어. 나도 생생하게 기억나. 네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얼마나 컸던지. 7언덕에 있는 거대한 장사들 같았다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샤콘이랑 알게 된 거야. 샤콘의 가문은 대대로 찬송반의 지휘를 맡았어. 굳이 설명하자면 번영했던 가문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뻔한 얘기랄까. 소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일이고. 하지만 찬송반에서든 성 밖에서든 음악은 변하지 않지. 가문은 그냥 과거에 묻어두고 말이야. 그런데 두 사람 다 바빠 보이는데 지나가는 청중은 아닌 것 같네? 아, 그러니까 너희가 시사 문제로 떠드는 아저씨 얘기를 엿듣고 있었단 거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괴물이라니? 어디 보자. 그러니까 자, 방랑자, 잘 들었지? 이 정도?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마거리트한테 뭐라고 써붙이라고 건의라도 해야겠어. 공공 에티켓을 지키면서 노래하세요. 라든지 말이야. 레스토랑의 공공 에티켓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어떤 악곡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마력을 지녔는데? 황금의 노래. 이건 언급돼서는 안 되는 이름이잖아. 황금의 노래는 죄인들이야. 그들과 엮였다간 멀리 유배되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걱정 마. 수도야 처음 맞붙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알겠어. 너희 얘기처럼 이 시가 리나시타에 대한 저주고 라군나 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사람들도 있어. 소리만 내도 괴물을 불러들이는 데다가 방랑자와 카를로타도 실제로 그 괴물의 습격을 받을 뻔했지.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다 헛소리야. 이런 단순한 시가 리나시타에 대한 저주라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넌 이건 시와 음악 속에 숨겨진 대결이야. 나도 참여하고 싶어. 이런 유혹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내가 이 악곡과 망령의 관계를 찾아줄게. 대신 그 대가로 일이 끝날 때까지 이 물건은 나한테 맡겨줬으면 해. 그럼 약속한 거다? 너희는 음악이 괴물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악보라면 방금 다 외웠거든. 약간 위험하긴 하겠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믿을 만한 방법도 없겠네. 방랑자, 넌 어떻게 생각해? 저 멀리 유배되어 타양에서 죽은 시인들의 작품. 그 타오르는 불길에서 태어난 시는 과연 무엇을 노래했는가? 본 것들하고 똑같은데. 적주 시간이네. 멋진 하모니야. 서곡은 화려하게. 따라라. 일심동체. 적주 시간이네. 선의 그림자. 찬사 고마워. 연주를 시작할게. 함께하죠. 모든 악을 없애소서. 나타나라.
그 사람들은 불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했어. 수도회의 심판에 불만을 품었을 거라고. 유적의 신화 음악도 전부 우리 향한 저주였어. 사나운 불길이 라군나의 순금을 만들 것이오. 우리는 수천 개의 땔감 중 하나일 뿐이라. 이게 라군나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야? 그 원망을 거리에 퍼뜨리려는 거야.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시인들의 얼굴이. 이 소리는 라군나 사람들이겠지? 그 시사문조로 떠들어대던 아저씨도 있는 것 같은데? 망령을 만들어낸 게 시인들의 원망이라면 시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독자와 청중일 뿐이야. 어쩌면 이 소리들이 망령이 존재하는 진짜 원인일지도 몰라. 전설에 나오는 망령은 모두 죽음과 저주로 인해 탄생했다고 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람들의 말과 상상으로 태어난 괴물일 뿐이야. 물론 어디까지나 내 추측일 뿐이야. 방금은 선율이 좀 혼란스러워서 조금 고쳐 써봤어. 이번엔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돼.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곳은 멜로디로 만들어진 세계야. 시공간을 넘나드는 멜로디가 여기서 기억과 이야기로 재현되는 거지. 맞아. 보통 사람들은 멜로디의 주파수를 감지하지 못하거든. 하지만 내 눈을 통해 그 악보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 방금 그 망령의 멜로디는 내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이 파트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불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했어. 수도회의 심판에 불만을 품었을 거라고. 유적의 신화 음악도 전부 우리 향한 저주였어. 방금 밖에서 들은 것과 같은 목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저울과 쟁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대체 뭘 저울질하는 걸까요? 저울의 양쪽 끝은 각각 다른 독자의 관점이야.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고 나면 그 작품의 생명은 더 이상 창작자가 아니라 여러 독자의 다양한 관점으로 유지되거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시였을 거야. 그 글이 라군나를 원망하는 저주의 글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전까지는 말이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결국 라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시인들은 수도에 의해 바다로 유배되던 길에 순례선에서 화재로 죽은 것으로 남아있어. 사람들의 상상과 변주에 따라 동기가 더해지고 더 완벽해져서 결국 설득력 있는 진실로 변한 거지. 누군가 그들의 유작을 연주할 때마다 망령이 나타나는 건 황금의 노래의 리나시타에 대한 복수이자 저주겠지. 하지만 말이나 상상만으로는 실체를 만들 수 없어. 맞아. 누군가 일부러 사람들의 입과 상상을 이용해서 망령을 만들고 정작 본인은 그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어쩌면 문예지의 글을 발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괴물은 그 사람에 의해 조종돼. 레스토랑에서 괴물이 널 습격하려고 했다던 너희 말은 착각이 아닐지도 몰라. 그 배우의 인물이 너희들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너희를 제거하려고 한 걸지도 모르지. 사람의 상상력은 무한해.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사람들의 상상을 이용하게 내버려둔다면 이런 망령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공명자한테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성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일단 한시라도 빨리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사람들의 상상과 해석이 망령이 존재하는 근원인 이상 범인을 잡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배후에서 사실을 왜곡해 사람들의 공포심을 가지고 원념을 만드는 건 시사 모임에 대해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다면 분명 모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지. 황금의 노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면 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음악가 신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희망에서 태어나. 그런데 그런 음악을 이용해 이런 괴물을 낳다니. 이번 일에 배후에 누가 있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곧 대결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새로운 악상이 막 떠오르는데 제목은 뭘로 할까? 악기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적들은 어두운 곳에 있고 우리는 밝은 곳에 있지. 그렇다면 따로따로 움직이자. 난 샤콘의 감상 실력과 방랑자의 행동력을 믿어.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누군가 뒤에서 캐츠아이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면 그 막을 열 사람도 필요하겠지. 가문의 인맥을 이용하면 글의 출처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아. 시사 모임에 얽힌 멜로디만 찾는다면 과거의 일을 더 많이 재현할 수 있을 텐데. 생각났다. 방랑자, 그 사람들이 남긴 멜로디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가보자. 새로운 멜로디를 향해. 난 바람이 좋아. 발이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바람이 원한다면 난 내 시를 바람한테 선물하고 싶어. 그리고 그 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래. 짜잔! 악기들이 잠드는 땅에 온 걸 환영해. 라군나에서는 악기의 수명이 닿으면 시인들이 악기를 여기에 묻어주거든. 라군나 사람들한테 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우린 바다에 의지하면서 살고 또 바다를 벗삼아 잠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악기도 시인의 삶의 일부인 만큼 긴 꿈을 꾸면서 바다로 돌아가도록 해변에 묻어주는 거야. 황금의 노래의 시인들도 유배되기 전 분명 여기에 악기를 묻어줬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래? 뭐 궁금한 거라도 있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마음을 내려놓는 게 상책이야. 솔직히 나도 뾰족한 단서는 없어. 그래도 걱정 마. 슬럼프라면 시나 노래를 지을 때 수도 없이 겪어봤거든. 하루는 나무에 대해 쓰려고
펜을 물고 사흘 동안 한 나무만 빤히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른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서서 이렇게 빌었지. 사과야, 사과야, 빨리 내 머리 위로 떨어져! 하고 말이야. 왜 사과에 맞은 사람한테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랑 행운이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 뭐 꼭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공짜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사과는 익지도 않았었거든. 공짜로 맛있는 걸 먹을 기회도 놓쳐서 많이 아쉬웠어. 먹어봐. 진짜 사과네요? 결국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고개를 들었는데 나무 틈새로 절벽 위에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보이는 거야. 때로는 사과 없이도 기발한 생각이 나한테 떨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나무 밑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틈새로 보이는 풍경을 영원히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해안을 따라 쭉 걸어나가면 돼. 무거운 생각은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카를로타가 왜 당신을 토파즈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 것도 같네요. 그래? 그래도 난 태양만큼 빛나는 사람은 아니야. 될 수 있다면 태양보다는 차라리 신화 속의 이카루스가 되고 싶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라. 그 운명의 끝이 추락일지라도. 이 근처에서 멜로디가 느껴져. 같이 찾아보자. 플루트네. 그런데 멜로디가 너무 빨라서 귀에 좀 거슬릴 정도야. 연주자가 서둘러 악보를 연주한 것으로 봐선 연주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한 것 같아. 하프야, 겉보기엔 아직 새 거지만 톤도 단조롭고 약간 침울하네. 일단 챙겨두고 근처에 다른 악기가 있나 찾아보자. 류트네. 그런데 현의 울림이 좀 약한 것 같아. 앞에 둘보다 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거라 감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어. 소리는 약하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완강함과 힘이... 방랑자! 조심해! 이 류트는 시사 모임 사람들이 남긴 유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시인들이 남긴 멜로디를 담고 있다는 뜻이지. 연주를 시작할게.
맞아. 음색도 비슷해. 이 류트가 우리가 찾던 유물인 것 같아. 같은 악기라도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 이 류트도 그중 하나지. 표현이나 기교를 뽐내기보다는 어느 오후 네 옆에 앉아있는 나그네처럼 너한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평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음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방랑자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이 있을 때는 노래를 불러봐. 그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전 아직 당신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내 노래? 나중에 일이 해결되고 나면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줄게. 그때 집중해서 잘 들어줘. 이제 확인할 차례네. 이 멜로디가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들어봐.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취조실 같은데. 이 멜로디에는 시사 모임이 신문당했을 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더 가보자. 조심해서 걷는 거 잊지 마. 악기가 남기는 멜로디는 아주 미약해서 그 멜로디가 재현되는 세계도 쉽게 부서질 수 있거든. 우리가 걷는 걸음은 그 하나하나가 수많은 시공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서 조금만 어긋나도 다른 멜로디에 닿아서 길을 잃어버... 황금의 노래 파우씨, 임페라토르께서는 인자하시고 또한 엄격하십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바다로 죄를 씻은 자는 바다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죠. 수호신을 모독하는 것은 중죄입니다. 더군다나 수호신의 모습이 하늘을 나는 말이라니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죠. 또한 듣지 않니 당신들은 석판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방주는 폭풍을 맞이하고 페가수스의 모습을 한 거대한 물체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황당무계한 소리로군요. 당신과 동료들이 내일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의 증거를 숨긴 서재의 위치를 털어놓는다면 모든 방법을 써서 반드시 당신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임페라토르께서는 경건한 참회에만 응할 뿐 침묵에는 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직자님. 전 이미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라니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취조실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수호신을 만날 때쯤이면 전 더 이상 제 죄를 진술하지 못할 지경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그분께선 도리어 당신을 비난하실 겁니다. 죄목은 소리를 억압한 죄가 좋겠군요. 잘못을 뉘우치고 신을 모독하는 시와 음악을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십시오. 그러면 수호신의 자비가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현명한 분이시니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군요. 그럼 좋은 꿈 꾸십시오, 파우씨. 수호신의 인자함을 되새겨야 할 때라면 전 언제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성직자님. 그럼 전 이 추위를 즐겨보도록 하죠. 공식 문서나 민간 기록 어디서도 시인들이 머큐리 성당에서 죄를 인정했다는 내용은 없어. 헉, 멜로디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 주변에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봐. 파오는 정신이 나갔어. 비밀 서재에 숨겨놔도 모자랄 진실들인데 그런 위험한 메시지를 시집에 숨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다니 머리가 돈 거 아니야? 진실을 덮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냐고. 진실을 덮는다. 내 생각인데 배우의 인물은 이번에도 같은 목적이 아닐까?
과거의 일이 폭로돼서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젠 진실을 알고 있는 너까지 염두에 둬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공포심을 퍼뜨려 라군나 사람들에게 시사 모임에 대한 편견을 주입시키고 그걸 계기로 소문이 나은 괴물을 탄생시킨 거라면 글과 음악이 보이지 않는 무기였을 거야. 난 파워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모험가도 아니고 강력한 공명자도 아니야. 우리가 가진 시간과 힘만으로는 석판의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 파워는 이 의심의 목소리를 퍼뜨려서 누군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야. 운명은 정해져 있어. 무덤 속에서 조용히 진실이 무덤을 찾아오길 바라는 것 말고는 믿고 기대하는 수밖에. 증오 같은 감정은 티끌만큼도 없는 것 같아. 이미 이런 결말을 예상한 모양이네. 시인들은 신문 내내 침착했어. 욕설은커녕 격렬한 저항 한 번 없었고 심지어 성직자들을 동정하기까지 했어. 모든 이야기가 수도회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도 그들일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일단 시사 모임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그들이 라군나를 저주하는 일이 없어질 거야. 이런 결말은 진작에 예상했어. 석판의 그림을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거야. 난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만약 수호신이 정말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임페라토르는 대체 뭐지? 우린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수도에는 시사 모임이 신을 모독하는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만 했지 석판의 그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걸까? 아, 맞다. 넌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에서 수호신을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수도에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황금의 노래를 해치려고 결심한 걸까? 멜로디가 점점 약해지다가 불안정해졌어. 우선 이곳을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여기는 서재 같아 보이는데 샤콘, 우리 혹시 샤콘? 흩어지고 있어. 조금만 걸음을 잘못 디뎌도 다른 멜로디에 닿는다고 샤콘이 그랬는데 설마 그대들은 여기에 집을 짓고 바다새처럼 물 위에서 살아가리라.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이 감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분들은 분명 수호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왜 바깥 사람들은 다들 신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 시는 처음 보는 시인데 그분들이 썼던 거랑 전혀 다른 거야. 내 무덤에 꽃을 바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잠들지도 비석 아래 갇히지도 않을 테니까. 물가 너머 라군나에 높은 성벽을 넘는 바닷바람이 될게요. 가시덤불 골짜기를 밝히는 새벽빛이 될게요. 별을 따는 쏙독새가 되어 불타는 날개를 달고 페가수스 자리를 향해 노래하며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볼 거예요. 불타는 날개, 페가수스, 진정한 모습을 본다?
불타는 날개로 밤하늘을 밝히고 불멸의 시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깊은 바다 수도회가 우리를 바다로 유배시키는 건 진실은 유배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방된 이유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영원히 존재하고 진정한 황금은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긴 대체... 당신은 누구죠? 그 아이는 항상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정작 그 아이만의 멜로디는 무겁고 연약해. 샤콘 토카타. 숨이 붙어있는 한 고개를 들고 쳐다보세요. 그대의 삶은 이 시를 따라 영원할 것이니. 방랑자, 괜찮아? 겨우 데려왔네. 멜로디 세계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랑 갈라졌거든. 분명 다른 멜로디를 잘못 건드린 걸 거야. 방금 우연히 서재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시사 모임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름도 말해줬어요. 샤콘 토카타. 그렇구나. 네가 만난 게 누군진 몰라도 맞아. 토카타는 바로 내 성씨야. 내가 말했었지. 가문의 일은 그냥 과거에 묻어두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샤콘이라고 불러줘. 굳이 성까지는 필요 없어. 알겠어. 그래도 좀 진전이 있는 셈이네. 멜로디가 다음 힌트를 줬으니까. 맞아. 유배 사건에서 황금의 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놈들이었어. 머큐리 성당이라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찾았어? 아니, 여기도 없는데.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희랑 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본 적 있나요? 맨날 고개를 숙이고 걷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야, 레자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분명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걸 거야. 우린 수도의 찬송반이라 의식에서 부를 찬가에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레자는 저희 찬송반에서 독창을 맡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레자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리허설 때부터 저희한테 웃어주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저희가 노래를 못 불러서 화가 난 걸까요? 누나한테 너희들이 부를 찬가가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어른들이 그랬는데 기사들이랑 소우신님한테 바치는 거라고 했어요.
기사의 용맹함이랑 수호신님의 인도를 기리기 위해서요. 근데 레자 말로는 이 노래는 죄인들이 쓴 거래요. 그럼 레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래? 우리가 다시 찾아볼게. 정말요? 저쪽이에요. 엄청 아름다운 목소리네. 그렇지 않아? 두 분은 월계관을 쟁취한 자랑, 그리고 샤콘이라고 해. 난 제 친구예요. 긴장하지 마. 우리는 아이들이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거든. 거기서 이기고 싶을 뿐이야. 숨바꼭질. 맞다. 마이런이랑 애들이 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언니랑 잠깐 얘기 좀 하지 않을래?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어떻게 그걸... 의식날도 점점 가까워진 데다가 찬송반 연습은 반복할 부분이 많아서 전 괜찮아요. 와, 요즘 애들은 대단한걸. 기회가 된다면 나도 찬가를 부르는 법을 배우고 싶네. 아, 맞다. 찬가라면 우리 월계관을 쟁취한 자께서도 한가닥 할 텐데. 사실은 찬송반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매일 똑같은 음악이랑 가사랑 연습만 반복하거든요. 근데 리허설 때 부르는 찬가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어른들 말로는 이단 시인이래요. 마이런이랑 다른 애들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다들 무대에서 수호신을 찬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전 지금 그 애들의 꿈을 망치고 있어요. 합창할 때도 그래요. 마이런, 시아, 페트 다들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서 노래하는데 저 혼자만 따라가지를 못해요. 전 이 찬가가 싫어요. 다른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신을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르지만 전 다 안다고요. 저는 왜 수도회가 죄인들이 남긴 노래를 다시 부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때 점점 리듬이 흐트러지다가 이젠 입도 못 열겠어요. 방금 부른 거요? 정말요?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도 까먹었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찬가는 어떤 걸까? 찬가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호신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떠돌던 사람들을 지금의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수호신을 찬양하는 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느낀 걸 묻고 싶은 거야. 방금 구석에서 혼자 불렀을 때 기분을 떠올려봐.
이때는 모두의 발목을 잡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의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기분을 떠올리면서 다시 리허설을 해보자. 지금까지 너희 리허설에는 관중이 없었겠지? 네, 없었어요. 그럼 월계관을 쟁취한 자랑 내가 너희의 첫 번째 관중이 돼줄게. 여기는 성당이구나. 찬송반이 무대에서 찬가를 부르고 시사 모임의 사람이 지휘를 맡고 다들 무슨 행사를 위해 공연하는 것 같은데 이 멜로디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에는 확실히 라군나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시인들은 수호신을 찬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도의 인정을 받았고 그들이 유배된 후에도 깊은 바다 수도에는 계속 시인들이 쓴 찬가를 쓰고 있지.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회가 시인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는 시인들이 무엇 때문에 유배당했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시사 모임이 바람 부는 물가 깊은 곳에 잔상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기사들을 찬양하는 소리 같아. 누군가 일어나서 무대로 가고 있는데? 나쁜 자식! 너희 시인들은 뼛속까지 오만하고 가식적이지.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수도에서 바라보는 우린 밥상머리에서 떠들어대는 얘기거리겠지. 수호신의 축복이 어쩌고 어찌? 헛소리 집어치워! 바람 부는 물가에서 우리가 잔상하고 죽어라 싸울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 수호신은 어디에 있었냐고! 우린 수호신이란 이 거지 같은 수도회가 아니라 라군나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야! 이 위선자들아! 미쳤군. 정신이 나갔어. 빨리 와서 쫓아내세요! 미친 게 아니고서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 출정하는 기사들은 모두 수도회의 감수여식을 통해 수호신의 인정을 받고 그분을 위해 싸우는 기사들입니다. 아까 그 사람 얘기는 전부 사실일까? 말해줘! 바람 부는 물가에 어디에 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이 소란이 그 사람들이 편한 이유 같아. 이상한데? 이 길은 너무 긴 것 같아. 여기는 저번 그 서재인데 다른 멜로디가 또 섞인 것 같아. 오, 티타임이네. 신난다. 홍차와 과자예요. 다 드시면 약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놀러 가실 땐 절대 담을 넘으시면 안 돼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다 알아요. 호기심 대왕 아가씨께서 뭔가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으셔서 모두를 속이고 나가신 거겠죠. 저건 라즈베리 맛인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잖아. 우와! 아야야야. 이 페이지 좀 봐. 꽃이 피는 시기를 틀리게 써놨어. 이 꽃은 겨울을 알 수 있는 꽃이거든.
어쩌면 나도 나중에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적어도 꽃에 대해서 틀리게 쓰진 않을 테니까. 아가씨, 이 서재의 존재는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도 알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다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야? 아빠는 왜 여길 못 들여다보게 하는 거고? 재밌는 실황 음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가씨가 좀 더 잘하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어때? 정말 아름답지 않아?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정신마저 쏙 빼놓는 소리. 레이저 최고야. 고맙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호신에 대한 소망이나 찬송은 신실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요. 맞아. 창가는 역사 속의 글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느낌과 경험이야.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공감과 이해는 통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의식해서 모두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길 바랄게. 어때? 아까 멜로디로 어떤 걸 봤어? 원래는 황금의 노래도 가식적인 작품을 만들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한 행사에서 그에 분노한 사람이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비난받은 모임의 구성원 중 하나가 기사가 있는 캠프로 가서 직접 진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장소는 바람 부는 물가예요. 그 사건이 황금의 노래가 변하게 된 계기일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단서는 없어? 그럼 다음번 멜로디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아예 서로 손목을 묶을까? 그렇게 하면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찬송반의 기록이 바람 부는 물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 가보자. 기사들의 이야기라면 나도 여행하면서 들은 적이 있어. 여기가 바로 그들이 주둔했던 곳이야. 그런데 여기엔 악기는커녕 신화 악곡도 없어서 멜로디가 실린 물건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근처를 확인해보자. 모닥불 시인은 황금의 노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거야. 여기 그 사람들이 민요를 수집하러 갔던 지역이 적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황금의 노래의 민요 수집 코스를 체험해볼까? 멜로디도 찾아야 되니까. 어쩌면 그 여정 속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여기가 마지막이네. 하늘에서 본 풍경 진짜 아름다웠어. 어때? 무슨 영감이라도 찾았어? 맞아. 흐르는 바람은 멜로디의 가장 좋은 기록자니까. 아까 우리가 소홀했던 것 중 하나야. 바람은 태초로부터 왔고 끝없는 미래로 달려가면서 우리 귀에 계속 울려 퍼지지. 난 황금의 노래가 남긴 멜로디가 바람에 담겨서 우리한테 실려오는 거라고 믿어. 당연히 연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연주하고 싶어. 그들이 과거에 여기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란토와 세레타는 라군나 성으로 돌아갔을 테고 수호신의 진상을 기록한 석판 그림은 여기 숨겨져 있겠지. 그 신사부는 일부러 우릴 인도한 건가? 대체 정체가 뭘까? 입으로는 나처럼 영감을 찾으러 유랑하는 평범한 창작자라고 했지만 배낭에는 원고지가 가득했어. 게다가 묘하게 귀족 같은 말투까지. 됐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도 깊은 바다 수도회에 속아서 거짓된 수호신을 찬양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우린 더 이상 수도회를 위해 노래할 수 없어. 라군나의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 수도회 기사는 수도회의 이익만 지킬 뿐이니 우리도 라군나 사람들의 기사가 될 때가 왔어. 보아하니 누군가 시인들한테 수호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면서 신뿐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래해야 한다고 말해준 것 같아. 겉으로 봐서 그 신비한 사람의 말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심지어 임페라토르의 진짜 얼굴까지 알고 있었어. 여기 숨겨진 석판 그림이 시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말이지. 이게 아비놀륨에서 너와 만났던 수호신하고 같은 모습이야? 지금 상황으로 봐선 확실히 시인들은 수도회의 약점을 알게 됐기 때문에 유배된 것 같아. 취조실에서 그 사람들은 물처럼 조용했어. 그 신비한 사람한테 이끌려 수호신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라군나 사람들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겠지. 원망과 저주는 그들이 노래하던 시가 아니야. 하지만 배후에 있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수도회와 연결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가 없어. 망령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의 거짓말을 밝혀내야겠지. 가장 중요한 건 황금의 노래의 진실에다 수호신 임페라토르까지 연루되어 있는 거라면 이건 단순한 망령 문제가 아니란 거야. 그래도 지금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대중의 목소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수호신의 거짓말을 들킬 일도 없고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지도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가 밝혀주기를 기다리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알겠어. 가자. 우선 마거리트 레스토랑으로 가보자.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니까 거기서 끝내는 게 마땅해. 마거리트! 안녕, 방랑자랑 샤코네가 났쥬?
샤코는 우리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가 됐쥬. 전에 내가 악수로 초청해서 식당에 손님을 끌어모은 적이 있었쥬. 오늘은 도움을 좀 청하러 왔어. 요즘 화제가 된 그 소문 알고 있지? 시사 모임의 유작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을 방법이 있을까? 문제 없었쥬. 근데 뭘 발견한 거야? 나도 소문의 진실이 뭔지 궁금하거든쭈. 방랑자, 준비가 됐다면 시작할게. 순례선에 오른 시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남긴 마지막 작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가 아닌 건 큰 불길이 순례선을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고 그렇게 황금의 노래 시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시인들은 고작 추방 같은 일로 이 도시의 원한을 품지도 않았고 사나운 불길로 모든 시와 음악에 저주를 불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시인들의 목소리가 더 궁금하다면 머큐리 성당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의 아이들은 아직도 황금의 노래 시인들이 쓴 찬가를 부르고 있지만 망령은 한 번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도 선실의 불길이 타오르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수호신을 만났을지 그저 죽음을 향해 소리 없이 추락한 것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시인의 목적이 정말 이 성에 저주를 내리는 거라면 굳이 그 난해한 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작품을 라군나가 아니라 큰 불이 타오르는 순례선에서 황급히 써내려고 한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퍼뜨려서 그들이 남긴 유작을 왜곡하고 더 큰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내일 오디세이 수상극장에서 모든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모두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월기관을 쟁취한 자 방금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진상이라니 너희 분명 뭔가 발견한 거 맞지? 황금의 노래의 사람은 대체 정말 멋진 이야기로군요. 모두 호기심에 잠도 못 이루게 생겼습니다. 방금 레스토랑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 황금의 노래의 시인들을 모함했고 또 누군가는 그들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거로군요. 맞아. 누군가 황금의 노래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그 화제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망령을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깊은 바다 수도회의 공식 기록에는 그 시인들이 수호신을 모독하는 중죄를 지었다고 쓰여 있던데요. 설마 깊은 바다 수도회가 그들을 모함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것 또한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거든요. 성 안의 귀족 중에는 항상 수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도 있던데 당신은 어느 귀족과 사람이지? 오해하신 것 같군요. 뭐 절 귀족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극작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젊은 시절에 만든 시나리오가 계속 생각나네요.
스스로 날지 못한다고 여기며 횃대 위에서 떠나지 않는 새장 속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장이 열리자 철없는 아기 새들은 연약한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오르려 했고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 새들의 운명이 가엾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새들은 자신의 날개로 직접 날아서 진짜 하늘을 봤으니까. 그렇다면 새장 안에 남은 새들은 어땠을까요? 앞장선 이들의 뒷모습과 추락한 말로를 목격했다면 날갯짓의 대가를 알고도 날기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이라는 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해치는 칼날일까요? 시인 아가씨, 내일이 무척 기다려지는군요. 멋진 반격인데? 너희가 레스토랑에서 한 일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일이 기다려지네. 이번 일은 역시 수도회와 관련이 있었어. 몬텔리 가문이 수도회에 심어놓은 스파이에 의하면 유적을 인양한 건 바로 수도회의 성직자들이었어. 유적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서구에 숨겨놨던 거야. 이건 처음부터 그들의 속임수였던 게 분명해. 지금 돌고 있는 시도 수도회에서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고,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예지의 글은 시인과 악사, 극작가들 사이에서 처음 퍼져나갔어. 나는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비밀 모임을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우리 추측대로 공명자라고 생각해. 수도회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거리에 퍼뜨리는 것을 방치한 거야. 일단 사람을 파견해서 이 비밀 모임을 따라 계속 단서를 찾을 예정이야. 샤콘한테도 알려주자. 시인이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상하네요. 방금 전까지 분명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어렸을 때처럼. 그때도 그랬거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가문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마거리트, 샤콘 못 봤어? 샤콘이라면 항구 쪽으로 간 것 같아. 너희가 거기서 만나기로 한 줄 알고 따로 막진 않았었쥬. 엄청 슬퍼 보였었쥬. 평소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쭈. 고마워, 마거리트. 흩어져서 항구 주변을 찾아보죠.
대장을 빠져나와 연약한 날개를 파닥이다 땅으로 떨어지는 아기새. 그 자식 때문에 기억하기 싫은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여기 왔다는 건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대종에게 수호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 대가 또한 알고 있죠. 어릴 때 이미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나요? 이건 그때 당신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요. 유배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선택을 하다니. 솔직히 무엇이 당신들을 버티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진실은 사람을 해칠 수 있죠. 황금의 노래는 이미 그 대가를 치렀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운명을 반복할 건가요? 이게 바로 당신이 시나리오를 빌려서 나한테 알려주려는 건가? 하지만 당신은 황금의 노래의 진정한 대답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제가 알려드리죠, 성직자님. 최초의 하늘 밖에서 들려온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리나시타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곳에 집을 지었죠. 성직자님께서도 금빛 가지기록이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부족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춤과 노래를 즐겼죠. 지금의 당신들은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죠? 답은 글과 음악입니다. 당신의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형용하기 어려운 무언가죠. 저는 그것을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도 이 영원히 이길 수 없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럼 당신이 믿는 그 메아리를 가지고 떠나십시오. 깊은 바다 수도회가 우리를 바다로 유배시키는 건 진실은 유배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들었지? 그들이 자아낸 이야기는 내가 계속 이어부를 거야. 똑같군, 똑같아. 시사 모임이 순례선에 올랐을 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지. 샤콘 토카타, 신을 모독한 중죄인이라. 이게 바로 그자들이 말하는 공명인가? 그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시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수호신이 한낱 말에 불과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시인들은 조용히 지내기라도 했지 감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헛소문까지 퍼뜨리다니. 그 작자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어. 과연 그럴까, 성직자 양반? 매일 밤 당신이 말하는
수호신의 꿈을 꾸길 간절히 바랄게. 한심하긴 입만 남아서 나불대는 주제. 네 가문에는 이제 너 하나뿐이다. 그런데도 아직 회개할 줄 모르는 건가? 아, 당신은 과거에 이미 그들의 길을 따른 적이 있군요.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모두 유배됐고요. 죄명은 신성모독. 정말 극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수호신을 찬양하는 자로서 시사 모임도 토카타 가문도 모두 같은 죄를 짓다니. 대체 당신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내 머릿속의 망상에 불과해. 이 일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야.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 그때 나한테는 수호신의 진상을 증명할 힘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의 이변이 일어났고 예언의 월계관도 나타났지. 지금이 바로 진실을 말할 기회야. 기회라. 그렇죠. 이제 또 선택할 때가 되었군요. 이번에는 방랑자와 같은 운명을 반복할 예정인가요? 순례선에 올라 폭풍 속에서 남은 생을 연명하는 결말이라. 이게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 아닌가요?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이미 짐작하셨겠죠. 수도회는 진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방랑자는 물론이고 카를로타, 심지어 당신이 진실을 찾기 위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연루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성녀까지 말이죠. 그런데도 내일 무대에 방랑자를 데리고 올라가실 건가요? 당신이 내린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지 기대되는군요. 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시인 아가씨. 이건 샤콘의 악보? 여기에 왔었구나. 아까 그 장면은 이 악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샤쿤이 모든 멜로디는 악보에 기록한다고 했지. 어쩌면 여기에 황금의 노래. 여긴 취조실인가? 그러고 보면 이 멜로디에 숨겨진 메시지들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많았지. 시사 모임에 서재에 있던 여자아이는 아마 어릴 적 샤콘이었을 거고 그동안 건드린 멜로디들은 우연이 아니야. 연주자로서 샤콘 자신의 멜로디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샤콘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거지? 토카타 가문은 왜 시사 모임과 같은 죄를 지은 걸까? 고마워. 모든 것을 알아내줘서. 이 방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는데? 황금의 노래 페이지를 만진 거 맞지? 이곳은 바로 거기에 담긴 이야기야. 그걸 만질 수 있었다는 건 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과거에는 무지했던 아이였고 현재는 무대에 오른 배우이자 미래에는 유배될 죄인인 샤콘 토카타야. 내가 알려줄게. 황금의 노래 이야기는 시사 모임뿐만 아니라 샤콘 토카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이건 모든 것이 시작됐을 때의 이야기야. 시인들은 어떤 신비한 사람에게 이끌려 수호신의 진실을 알게 되고 라군나 사람들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그때 지휘를 맡았던 시인들 말고도 그 뒤에서 찬송만을 조직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 토카타 가문이야. 수도회에서는 금방 시인들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만일을 대비해 시인들은 서재의 열쇠를 우리 아버지께 건넸어. 그 안에는 수도의 약점이 숨겨져 있었지만 우린 그 약점을 공개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건 분명 신을 모독하는 중지였어. 하지만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열쇠를 받으셨어. 너도 봤겠지만 나도 유배를 겪어본 적 있는 사람이야. 순례선에 대해서는 브렌트한테 들어본 적 있지? 배에 있는 식량은 우인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혹독한 추위지. 그날 배에 탄 우인은 시인 3명밖에 없었고 수도에는 처음부터 죽음으로 입을 막기 위해 식량을 실어주지 않았어. 그 불은 그들 스스로 지른 거야. 한때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눈부신 찬양자로 떠받들었지만 그때 남긴 시와 음악이 얼마나 오만하고 가식적이었는가는 그들만이 알고 있었어. 그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된 작품을 남기고 싶어 했어. 하지만 추위는 한계에 다다랐고 불은 부족했지. 그래서 그들은 선실에 불을 붙여 불길 속에서 결말 맞은 거야. 시인들이 쓴 결말은 희망찬 미래였어. 노래하는 이들이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그들은 소망했지. 사나운 불길이 라군나의 순금을 만들 것이요, 우리는 수천 개의 땔감 중 하나일 뿐이라. 하지만 그들이 위협적인 정보를 남겼을까 두려워한 수도에는 사람을 보내 그 배의 잔해를 인양했지. 황금의 노래는 아버지께 열쇠를 남겼지만 처음 그분께선 어린 내가 그들의 유산을 접하길 원하지 않으셨어. 어머니, 삼촌, 그리고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례선으로 끌려갈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 자신까지도. 아직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열쇠를 주시던 날이 기억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셨지. 우리 딸,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란다. 명심하렴. 진정한 용기는 마음속에 숨기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그 횃불을 들고 다른 사람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야. 그 용기만이 아버지가 너와 네 어머니에 대한 비겁함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단다. 네가
토카타의 사람이라는 걸 영원히 잊지 말거라.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수도에는 같은 죄목으로 아버지를 순례선에 태웠어.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으셨지. 시간이 흘러 떠돌이 악사이자 시인이 된 나는 그제서야 시인들과 아버지가 남긴 멜로디에 담긴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야. 그건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실이었어. 난 끊임없이 노래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시인들이 밝혀낸 이야기를 악보에 담았어. 그리고 여전히 수도의 유배를 기다리고 있지. 수호신이 정말 페가수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 그건 시인들도 토카타 가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의혹과 어딘가 존재하는 진실을 끝까지 지켜서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지. 그리고 이제야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에 오른 그 사람이. 이제 또 선택의 순간이 왔네. 진실을 알릴 때야. 굶주린 채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도의 성직자들에게 쫓기는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괜찮아. 난 이미 익숙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와 내 친구들이 모두 여기에 있어. 너희까지 내 운명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내일 무대에 오르면 수도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너와 카를로타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야. 제가 말했죠. 진실은 누군가가 밝혀주기를 기다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제 선택이에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샤콘의 멜로디에서 바다 냄새가 나. 전 당신이 가수라는 사실을 좀 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든 걸 알아내줘서. 문을 열어봐. 이번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이 소리는 저번에 샤콘이 연주했던 멜로디야. 같은 곡인데 왜 이번에는 슬프게 들리지? 시인 아가씨, 당신은 정말 선택을 한 건가요? 이 시는 처음 보는 시인데 그분들이 썼던 거랑 전혀 다른 거야. 내 무덤에 꽃을 바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잠들지도 비석 아래 갇히지도 않을 테니까. 물가 너머 라군나에 높은 성벽을 넘는 바닷바람이 될게요. 별을 따는 쏙독새가 되어 불타는 날개를 달고 페가수스 자리를 향해 노래하며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볼 거예요. 알아요. 제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우신 거죠. 모두에게 전해주세요. All the hopes will set us free from doubts and fears deep within. Let the sunrise gild our wings. Let the twilight soothe our skin. 그리고 And the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어가세요. forever
그동안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가난한 떠돌이 시인과 타향을 떠도는 월계관을 쟁취한 자. 깊은 바다 수도의 전체에 맞서 싸우는 두 사람. 의심의 불씨를 계속 퍼뜨린다면 라군나의 땔감에도 불꽃이 피어나고 진짜 순금을 재련해낼 수 있겠지. 이건 분명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어. 그러고 보니까 혹시 이런 소설 읽어본 적 있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기사가 거인한테 도전하는 이야기야. 그 기사한테도 마침 시종이 있었는데 둘이서 무적의 거인을 향해 쉬지 않고 돌격했거든. 난 엄청난 부를 가진 몬텔리 사람도 아니고 깊은 바다 수도의 성직자도 라군나의 기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돌격할 거야. 야호! 기사님, 말해 오르시죠? 돌격이다! 더 멀리.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 이제부터 여러분께 흘러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 모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인들은 신과 수도회를 위해 목청껏 노래한 시인들입니다. 그들의 노래도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인들은 우연히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배해오던 수호신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던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신은 바다를 누비고 하늘을 가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페가수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책에 적힌 가르침들은 수도의 거짓말일 뿐이죠. 여러분, 리나시타를 위해 하늘의 소리를 내려주신 임페라토르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순례선에서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수호신을 찬양하고 리나시타를 사랑했던 시인이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 이 땅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도회가 우리에게 최초의 경전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순례선에 오른 유배자는 왜 단 한 번도 수호신께 감사를 올리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라군나와 이어진 채로 계셨던 임페라토르께서 왜 최근에는 우리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샤콘 토카타, 임페라토르와 벤니코스자의 이름으로 당신을 참회원에 수감하고 율법에 따라 심판할 것을 명한다. 그래, 이번에는 어떤 제명이지? 신성 모독이다.
예전과 같은 수작인가? 너희는 계속해서 진실을 숨길 작정인 거야? 터무니없는 소리. 수호신 앞에서 참여하게 될 거다. 젠장, 한패가 있었나? 잘 있어, 성직자 양반. 그나저나 무대 아래를 잘 보는 게 좋을 거야. 과연 당신의 눈에 보이는 터무니없는 말이 수도의 허울을 벗겨낼 수 있을지. 난 믿어. 언젠가 라군나에서 황금의 노래의 악장이 다시 울릴 거라는 걸. 수도에 잡힐 뻔한 가수를 구해내는 가면 영웅의 깜짝 등장이라. 이건 또 색다른 이야기인데? 너도 알겠지만 이번 일은 너한테도 영향이 미쳐. 가면을 쓰고 있어도 월계관을 쟁취한 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있을 테니까. 난 수도회가 수배 중인 죄인인걸? 역시 이래야 진정한 시인이지. 아니다. 진정한 기사지. 그러면 이 방은 커튼콜 무대예요. 이제 당신 차례네요. 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이 오만하고 가식적인 시인들아! 호기심과 의문에 끌려 세상을 나서겠지. 물가 너머 라군나의 높은 성벽을 넘는 바닷바람이 될게요. 다들 답변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가올 공판이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린 비슷한 운명일지도 모르지만 때가 됐습니다. 수호신을 모독한 죄인이. 하지만 당신은 난 계속 노래할 거야. 인간은 살아있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여름날은 영원할 테니까. 느껴져? 물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코에 전해지는 촉촉한 잔디 냄새. 어쩌면 1초 후 사과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커다란 회색 늑대가 튀어나와
다람쥐를 쫓아 토끼굴로 뛰어갈 수도 있어. 고마워, 방랑자. 난 성녀와 같은 기적도 영웅과 같은 위력도 없는 그저 떠돌이 시인일 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 순간과 너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뿐이야. 맞다. 레스토랑에서 자길 보고 떠돌이 극작가라고 했던 남자를 만났거든? 꼭 조심해야 돼.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내 추측일 뿐이지만 그 녀석이 바로 이번에 수도회랑 손을 잡은 공명자인 것 같아. 이 악보는 너한테 줄게. 난 빨리 새로운 사명을 이행하러 가봐야 되거든. 도망이지. 난 떠돌이 시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수도의 추적을 피하는 게 내 본분이잖아. 모두 충분히 이야기로 남길 만한 소재들이기도 하고. 걱정 마. 우리가 한 약속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널 위한 노래를 쓰고 나면 난 반드시 널 다시 찾아서 이 노래를 꼭 불러줄 거야. 어쨌든 너랑 나는 지금 한 배를 탄 공범이니까. 보아하니 수자께서 안배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군요. 혹시 그 모독죄를 저지른 시사 모임을 기억하십니까? 고의로 그들의 유작을 퍼뜨리고 모두에게 그들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제 손을 빌려 라군나 성에서 망령을 끌어내어 공포를 조성하셨죠. 제가 관심을 두는 건 선과 악이 아니라 라군나의 통치와 혼란입니다. 공포도 때로는 라군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역시 권력을 쥐고 계신 분의 말씀이군요. 이런 대사는 연극에서도 쉽게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평소 수자님답지가 않습니다. 바다 건너 월계관을 쟁취한 자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별 볼 일 없는 토카타가 화를 돋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원하는 게 있으시다든가. 우린 단지 협력 관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이죠. 모든 것은 펜리코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잠깐. 당시 시사 모임이 석판 그림을 발견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제보에 따르면 그 시기에 당신이 바람 부는 물가에 나타났고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항상 영감을 찾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다더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린 그저 협력 관계일 뿐 아닙니까? 수자께서도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죠. 그리고 전 당신을 속인 게 아닙니다. 전 정말로 영감을 찾고 있었거든요. 결국 새장 속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찾아냈죠. 진실을 아는 새가 낯선 날갯짓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새장 속에 머물 것인가? 참, 감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토카타가 말한 것처럼 수자께서 진정한 신을 꿈에서 만나지 못하신 지 얼마나 됐던가요? 기사는 나무로 만든 긴 창을 들고 구멍난 헬멧을 쓴 채 풍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 시종도 마치 한 몸처럼 기사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마치 진짜 기사라도 된 것처럼 풍차를 향해 상처투성이 몸으로 돌진했다. 재밌군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간다고 한들 당신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헤카테.